요거는 정말 꼭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아니 민주당 친화적인 미국 여론들 언론들 큐레이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해리스한테 유리하게 하고 여론조사도 2016년 때 봐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틀렸잖아. 지금도 이 정도면 거의 트럼프가 된다고 봐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과표집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16년에 그 사실 굉장히 호되게들 여론조사 기관들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냐라는 맞아요. 식으로 막 이제 뒤통수 맞고 이래서 네. 2020년에 한 번 보정을 했고 지금 2024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이제 보정을 한 네.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2016년이나 2020년과는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른 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네, 민주당도. 네. 근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내부에서는 그 정치 그런 조사 같은 걸 따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필드에 가까운 좀 더 정말 여론 조사보다도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그런 조사 결과들 같은 것들을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공표를 하나요? 업데이트를 하나요? 하지는 않는데 네,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뭐 거기 그 캠프 내부의 사람들의 말에 의거해가지고 나오죠. 취재하면서 이제 그런 코멘트는 당내 나오고, 조사. 당내 조사. 네. 근데 그 당내 조사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우리는 계속 언더독이다라는 식으로 해리스 캠페인이 계속 그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부 여론조사는 이제 외부에 공표된 것보다 조금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약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 한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가 뉴공 방송할 때마다 트럼프가 돼야 된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한반도에 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한반도 영향보다는 그러면 우리 전 세계 민주주의가 어떻게 트럼프가 또 재집권 했을 때 지금 오늘부터 난리가 난 게 자기 시진핑한테 전화해서 너 약속 지키라 하겠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존 디어라는 농기계 업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존 디어 미국 겁니다. 외국 거 아니에요. 미국 농기계 업체. 기업이 멕시코로 이전을 공장을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둬. 200% 관세 물릴 거야 하면서 자기네 나라 회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와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공장 짓고 있습니까? 그렇죠. 발 뺐다가는 그냥 죽는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런 그 글로벌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큰 틀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 위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로 인해서 정말 지지자들의 말처럼 더 평화로워질 것인가? 이 궁금합니다. 두 그러게요. 분의 생각이. 일단 윤희님 먼저 네. 얘기해 주시고. 일단 뭐 지금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경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쵸. 네. 예측 가능해야 사실은 시장이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미국 중심주의라는 게 사실 미국 중심주의로 간다라는 거를 예측 가능하겠네요. 무조건 한 방향 가죠. 트럼프는요. 네.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면 그 관세 같은 경우도 관세 엄청 세게 때리겠다는 네, 게 네, 이제, 네. 이제 트럼프 진영의 아예 이제 그냥 공약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네. 뭐 모든 경제학자들이 관세 그렇게 세게 때리면은 이건 리그레시브 텍스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 그냥 시민들한테 바로 그냥 다 아는 전가되는. 거죠. 네,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 관세를 만약에 중국산에다가 물렸어. 그러면은 당연히 그 비용을 전가시켜서 그 소비자 가격이 당연히 그렇죠, 이제 미국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사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각오해야 되는 네.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그런 칼럼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진보적인 거 폴 크루만 아니냐. 칼럼 같은. 네, 저희가 소개한 폴 크루먼도 그랬고 디베이트 때도 해리스가 그 부분을 얘기하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게 얘기하긴 못하죠. 왜냐하면은 해리스도 지금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새로 부과한 중국에 대한 그 관세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거, 더블 그러니까 다운 한다라는 게 바이든 트럼프는. 정부 들어서 뭐 네. 인하하지는 않았어요. 본인들도 맞아요. 미국 중심주의로 네, 가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좀 불확실성들이 좀 높아진다. 기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정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민주주의 척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디베이트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토론 때 해리스랑 토론 때 빅터 오반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했던 게 제가 헝가리. 기억납니다. 네. 빅터 오반이 나를 제일 존경한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미국 그 시청자들은 보면서 빅터 오반이 누구야? 유명한 사람인가? 찾아보고. 여기서 잠깐만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 빅터 오르반이 그 합법적인 그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론 통제를 완벽하게 하고 지금 약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절차로 언론 통제를 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빅터 오반은 그 공화당 특히 이제 그 트럼프 사람들 마가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 마가 피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과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들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화당 그 전당대회 뭐 RNC라든지 뭐 약간 그 컨서버티브한 어떤 그런 뭐 행사 같은 걸 하면은 빅터 오반을 불러서 연사로 막 하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 영어도 잘해. 아니 근데 이건 잠깐 웃긴데 글쎄 그 트럼프 아내가 그런 공화당 행사에서 지금 3억 넘게 계속 출연료 받은 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또 그게 팡 터졌거든요. 지금 속보로. 몰랐어요. 빅터 오르반은 한 10억 줬을 거야. 어쨌든 뒷거래가 있었을 거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빅터 오반이 정말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선출이 됐지만은 이제 뭐 미디어 장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우익 정치들을 하고 있고 이게 약간 미국의 마가들이 그 우리는 헝가리 모델을 따라가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이 이제 그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유럽도 사실 국유화가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유럽과 남아메리카의 제2의 트럼프다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뭐 우익 보다도 더 조금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들은 그 이제 사실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진짜 밥 먹듯이 하잖아요. 밥 먹듯이 해도 괜찮다라는 게 그걸 믿죠. 사람들. 밥 먹듯이 사람들도 믿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니 거짓말 한번 하면은 그 사람 아웃. 약간 정치인으로서는 너는 끝이야 이런 게 있었는데 트럼프가 나오면서 그냥 다 무뎌진 거예요. 맞아요. 그럼 뭐 거짓말 할 수 있지. 미국 대통령도 거짓말 하는데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평균치가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진실성에 대한 그 평균치가 낮아지고 그 평균치가 낮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사실 AI로 만들어진 정보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실과 그 다음에 가짜 정보의 그런 그 사이의 그런 어떤 그 선 같은 것들이 점점 흐려진다라는 거. 그게 더 저는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트럼프가 집권한 4년 동안 그렇게 무뎌졌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하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트럼프가 이 AI 기술과 함께 지금 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게 약간 되게 휘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책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리고 저는 일론 머스크랑 손잡은 것도 무서워요 지금. 일론 머스크랑 같이 뭘 할 수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꼭 일론 머스크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이 문화 있잖아요. 그 포퓰리즘, 극우 포퓰리즘 문화 자체가 이 AI 확산의 그런 생성 AI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할 것이냐 하는 거는 또 윤희님께서 또 빅테크에 조예가 있으시기 때문에 또 저희 AI 특집 한번 하나요?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일단은 근데 트럼프가 하는 행동 때문에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 불복이라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건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더 나쁜 거는 뭐냐면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원래 좀 정상적인 민주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밀려나. 이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점점 트럼프 지지자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강한 공화당이었어요. 뭐 레이건도 있었고 공화당에 정상적인 정치인 많았어요. 근데 점점 민주주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선거에 불복을 하고 그리고 조지아 때 마찬가지로 뭐 선거 조작을 너무
당연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법적인 체계도 지금 처벌도 안 먹게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건 안 되건 약간 트럼프는 이미 미국 민주주의에 균열을 내고 있다.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지금 크게 내고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정치는 이미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을지도 지금 모른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모든 사람들이 아유 민주주의고 뭐고 난 다 됐고 내가 사는 게 제일 맞아요. 중요해. 네. 네,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사실 블레임하기도 좀 그래요. 그럼요. 네, 당사자들의 그 생사가 걸린 일에 대해서 사실 그렇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예. 전체의 큰 틀로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가 민주주의라는 그 큰 틀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왜 그 외교적으로 그 미국의 규칙 기반 질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내 정치에서 나쁜 것과 국제 정치에서 나쁜 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망가질수록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쇠퇴할수록 국제 다른 나라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래 처음에 되게 반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의 패권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이었고 그거는 굉장히 일관돼요. 트럼프의 반중 정서는 정말 강한데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을 굉장히 많이 공격했잖아요. 당선되면서. 그런데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한 짓이 뭐냐면 모든 국제 기구에서 다 발을 뺐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 많이 쓰고 괜히 미국의 자원을 다른 나라에 왜 다 퍼주고 내가 다른 나라 왜 지켜줘야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유엔 기구나 사업에서 탈퇴하고 근데 굉장히 많은 유엔 기구에서 탈퇴하고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그리고 WTO에서 무슨 신임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귀찮은 거야 트럼프는. 근데 그랬더니 중국 그게 시진핑으로 하여금 그렇죠. 네. 국제 무대에서 더 대담하게 맞아요. 행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제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케빈 러드라는 그 호주 총리가 쓴 피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중국과 그 외교에 대한 통찰이 있는 책인데 거기서 미국이 스스로 이 국제 다자 체제 안에서 정치적이고 외교적 공백을 만듦으로써 중국의 지도자들은 굴러들어온 행운을 믿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별다른 공을 들이지도 않고 제도적 공백을 그 빈자리를 미국의 빈자리를 차지해서 글로벌 리더로 가는 그 행운에 환호성을 질렀다 이런 중국 표현까지 내부에서는 쓰네요. 야 민주주의 국가 봐봐 저거밖에 안 되는데 민주주의 네. 너네 원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진핑 체제 굳힐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국제사회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더 낫다라는 시각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가 국제사회에 평화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낫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트럼프의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으로 국제사회에 반사이익이 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거고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뭐 국제사회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반사이익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행정부가 사실 반사이익을 받을 만큼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반사이익은 뭐고 사실 그런 전략이 플랜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받으려면 중국만큼 스마트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렇고 역시 윤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트럼프의 우리는 의도는 알겠지만 트럼프의 의도와 항상 반대로 가거든요. 네. 오히려 중국과 싸우고 싶어 했지만 중국에게 더 좋은 자리를 내놓듯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과연 어떨 것인가 그것도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뭐 해보시고 싶은 게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피터 틸이라고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민주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부통령 후보 그러니까 저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그 제이디 벤스의 제이디 벤스를 사수 제이디 벤스를 지금까지 이제 끌어준 사람이 피터 틸이라는 그 페이팔 마피아로 유명한 이제 그 VC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이제 VC 이런 사람인데 이 피터 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자유는 서로 상호 그 합치하지 않는다, 컴패터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리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프리덤 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피터 틸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를 키운 사람은 어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사람들이 되게 민주주의가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 그거 중요한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공화당 그 마가 피플의 그 딱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유가 하나? 더 중요하다. 네, 자유가 더 네. 중요해. 민주주의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는 민주주의 말고 약간 왕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왕정 같은 모나키라고 하는 거. 왕정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식으로 이 피터 틸이 이제 영향을 받은 이런 그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피터 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모셔서 네.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 피터 틸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예. 다음에 또 모실 수 있길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구독 다 해주셔야지 저희 또 윤희님 모실 수 있습니다. 지금 2만 명 좀 넘었는데 저희 10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컨텐츠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멤버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